자, 트럼프 39살 흑수저 벤스 상원의원 부통령 후보 지명. 자, 재밌습니다. 참 미국 정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정치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의미가 없어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좀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을 조금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조금 유리한 정책을 펼쳐주는 당이 좋고, 어쩔 때는 빨간색이었다가 어쩔 때 파란,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 당을 선택하면 돼. 당대표가 어떻고 뭐가 또 누가 나쁜 놈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정치를 보셔야 돼요. 그런 말 있죠. 경제적으로 자유를 찾고 좀 여유가 되는 분들은 정치보단 경제에 관심이 많고, 꼭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했고 자유롭지 못하고 좀 빠듯하신 분들은 경제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굴까? 대통령이 그랬고, 정부가 그랬고, 정치를 못해서 그랬고, 계속 탓이 누구 탓으로 가요? 정부 탓으로 가.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를 얻으신 분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어.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경제적 지식을 통해서 어떤 자산을 투자하고, 어떻게, 어떤 방향성으로, 성립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 필요 없습니다. 국내 정치가 중요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누가 나쁜 놈이고 뭐를 했는지. 우리는 뭐만 보자? 미국 정치만 보자. 미국 정치만. 왜? 미국 정치가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고 미국 주식. 올해 뼈저리게 느끼죠. 제가 작년에 뭐라 그랬어요? 올해 코인 시장 분석, 미국 주식 분석, 미국 정치 모르면 분석이 안 된다고. 어때요, 여러분들? 어? 우리 유행어잖아. 경제 위에 정치 있다. 뭐지 그거? 예전 드라마? 내 마음속에 너 있다? 아니 뭐 내 마음이 뭐 불타고 있다. 그거 뭐지 그거? 막 느글느글한 거? 응? 어때요 여러분들 좀 느끼세요? 올해 진짜 미국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지? 진짜 작년부터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 정치 모르면 분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무리 경제 이런 거 필요 없어. 정치를 알고 계셔야, 응? 벤스 상원의원이 어떤 출신이고 어떠한 지역에 태어났고 어떤 식으로 대선 뭐라 그럴까 부통령 공약을 내세웠는지, 앞으로 어떤 그 정책을 펼칠 건지, 그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야 너무나도 중요해. 내 안에 너 있다. 경제 안에 정치 있다. 뭐 이런 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상원의원 이게 왜 중요한지.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벤스는 트럼프 복제품이다. 트럼프 복제품이야. 그러면서 우리 중산층들 증세를 추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공화당 그 부통령 후보 지명을 했고, 지금 벤스 상원의원이 39살입니다. 머리가 참 좋아요. 39살 부통령을 딱 임명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39살이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노쇠했는데 39살짜리 젊은 층의 회기, 투표, 표심 가져갈 수 있겠구나. 부통령의 일부러 젊은 층의 상원의원, 벤스 상원의원을 딱 앉힙니다. 후보로. 그리고 이분의 출신이 어디냐면은 오하이오주예요. 오하이오주, 그리고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대표적으로 어떤 지역? 러스트벨트입니다. 러스트벨트가 어디냐면은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힐러리가 당선될 거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역전을 했죠. 역전할 수 있었던 표심이 나왔던 곳이 러스트벨트입니다. 다시 한번 러스트벨트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의 부통령을 내세워서 오케이 2016년도에 나 저 찍어줬죠? 저한테 돌아오세요. 다시 오세요. 그리고 여기가 경합주입니다. 민주공화 경합주예요. 경합주까지 가져가면서 러스트벨트 표심까지 2016년도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부통령 후보 벤스를 내세운 겁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것들 많아요. 이분의 배우자가 또 인도 이민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소수민족 유권자한테도 표심이 먹힐 수 있겠죠. 표심이. 그리고 얼마나 트럼프가 좀 대포가 있냐면은 2016년도에 이분이 트럼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야, 저놈은 미국 히틀러다. 바보다. 미국의 헤로인 같은, 마약 같은 존재다. 트럼프한테. 본인을 욕을 했던 부통령을 어떻게 했어요? 부통령이 아니지. 본인을 욕을 했던 상원의원을 부통령 자리에 앉힌 겁니다. 얼마나 대포가 있어. 딱 앉히면서 젊은 이미지, 러스트벨트 경합주, 그리고 표심까지 싹 다 가져가겠. 그리고 그 애초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부자였죠. 돈이 많았어 애초에. 근데 벤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집안이 이제 어디 출신이냐면은
노동자 집안 출신이에요.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일대 로스쿨 졸업해서 실리콘밸리 그 벤처 사업가로 성공을 한, 어떻게 보면은 좀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요러한 좀 성장 배경, 요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미국인들의 좀 중하위권 계층의 소득, 투표 표심을 가져갈 수 있겠죠. 예전에 어렸을 때 또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가난했고, 폭력은 그냥 기본이었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나는 성공했다라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서전, 이 얘기로 그 글을 쓴 게 힐빌리의 노래입니다. 힐빌리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남북전쟁 이어가지고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릴게요. 이게 또 지금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계속해서 1위로 다시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부통령으로 올라섰다는 건 그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 해리스 누님, 흑인들, 대표적으로 흑인들한테 표 지지층들 뒤집어지죠. 똑같아. 이분이 들어섰다. 이분이 부통령으로 왔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있냐면은 백인 유권자들. 근데 잘 사는 백인 유권자지? 아니죠. 잘 못 사는 중상층 이하 백인 유권자들한테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유일하게 뭐 이라크 그 복무한 게 있다고 해요. 군복무 경험이. 이런 것들이 뭐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이분이 부통령으로 올라선대. 그러면 이분이 부통령으로 올라서는 게 우리 자산시장에 어떤 역할을 주는 걸까? 벤스 상원의원이 부통령으로 올라선대. 우리 자산시장에 어떤 역할을 줄까? 어떠한 변화를 갖고 올까?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이젠 서서히 다시 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든 코인 투자든 올해 11월 달 이후로 포트폴리오 싹 다 리밸런싱 해야 돼요.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미국의 대통령, 1등, 1장이죠. 1장이 바뀌었다는 거는 앞으로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아니면 바뀌어야 될, 행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바이든 정부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따로 있었고, 트럼프 정부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따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11월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트럼프 정부 시절에서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야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러스벨트 출신의 부통령이 딱 후보로 지명이 됐어. 그럼 앞으로 누가 가장 힘들어질까? 가장 힘들어지는 애들은 누굴까? 중국이겠죠. 우리 구독자 수 막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3프로TV에 1년 전, 2년 전에 중국 ETF 투자해야 됩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딱 얘기해가지고 그 코로나 리오프닝을 위해서 중국 회복 많이 할 겁니다. 경제 회복 속도 올라갈 거예요. 그때 제가 중국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미국으로 전 세계 자본이 몰릴 거예요. 저희 그 채널 방향성 뷰랑 그분 뷰랑 아예 반대로 갈렸죠.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그분 그 뷰대로 얘기 듣고 중국 ETF 투자하신 분들 다 나락갔죠. 그러면서 1년 동안 못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즐겨 찾는 막 100만 명, 막 200만 명 큰 채널이라 그래서 모든 방향성 분석이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맞췄고 뭐 그분이 틀렸다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11월까지 결정을 해야 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지. 그리고 방향성을 자리가 잡으셔야 돼. 자, 그럼 볼게요. 러스트벨트 그 출신의 부통령이 후보로 지명이 됐어. 그럼 누가 가장 힘들까? 중국이겠죠. 왜 그럴까? 러스트벨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공업지대입니다. 철 만들고요. 쇠 만들고요. 그리고 각종,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쇠락한 공업지대. 여기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제품들이 누구랑 겹치냐면 중국이랑 겹쳐요. 그러면 얘네들을 살려줄 이런 정책들, 방향성들이 나오려면 누구를 죽여야 될까? 누구의 관세를 올리고 누구의 무역을 계속해서 장벽을 세워서 막아야 될까? 중국이겠죠. 자, 그럼 볼게요. 아마 올해 뭐 연초부터 시작됐을 거야. 이제 금리 인하 나오면은 어떠한 이제 경제 박사분들이나 이제 그 경제 방송에서 어떤 얘기들 나올 거냐면은 금리 인하가 됐으니까 미국의 금리는 떨어질 거고 미국에 있는 자본이 신흥 국가들로 쏠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신흥 국가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러한 분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분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특정 뭐 브라질, 멕시코, 인도, 미국과 중국에 싸우면서 수혜주들, 뭐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괜찮아질 겁니다. 중국 ETF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따라간다?
4년 동안 진짜 피눈물 흘릴 겁니다. 피눈물 흘릴 거예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중국의 무역 경쟁 더욱더 심화될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어떤 코인을 사야 됩니까? 코인 주신이 돈을 어떤 코인을 사야지 돈을 법니까? 어떤 주식 종목을 사야 됩니까? 라는 거보다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는 게 먼저 우선이겠죠. 그럼 볼게요. 이번에 미국 이번 주말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사건이 있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파이트, USA 싸우재. 누구랑? 바이든이랑? 누구랑 싸우재요? 미국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 싸우재. 미국 우선주의, 미국 자국 우선주의. 그럼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이 들어서면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에는 어디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어디로? 중국으로? 아니죠.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4년 동안 어디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어떠한 코인들을 사야 될지. 야, 그럼 미국 마켓 안에 있으면은 어떤 코인 사야 될까?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이 돼서 미국 자산에 편입이 됐네? 이더리움도 현물 ETF 지금 승인될 예정이고, 그러면 비트 이더는 가져가면 어떻다? 우리가 앞으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러면 향후 4년 동안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구나. 지금 코인 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 한 800분 가까이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고 타고 나신 겁니다. 타고 나신 거예요. 왜? 물론 우리 코인 이슈 방송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비트랑 이더가 하나도 없어. 알트코인만 들고 있어. 그러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요 얘기 드리는 분석에 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코인 이슈 방송을 보고 비트랑 이더를 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으신 거예요. 축복받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 앞으로 4년은 더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재지변이 있더라도 4년은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트럼프리즘. 미국 달러화 자산의 기반. 달러화로 살 수 있는 자산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만 이더 들고 있으면 향후 4년 동안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코인 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리플 사야 됩니까? 어떤 코인 사야 됩니까? 알트코인 사야 됩니까? 올라갈 겁니까? 제발 그런 질문 하기 전부터 그런 질문 하기 전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어떤 종목, 어떤 코인을 사야 됩니까가 아니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제발. 내가 미국에 투자를 할 건지, 일본에 투자를 할 건지, 한국에 투자를 할 건지, 중국에 투자를 할 건지, 바스켓부터 설정을 해놓고 안에 종목을 골라야지, 종목부터 고르고 바스켓은 좋을 거야, 합리화하고 있어. 그러니까 투자 안 되지. 코인으로 수익을 못 내지. 주식도 마찬가지고. 순서가 바뀌었잖아. 큰 틀에 있어서 바스켓 들어가고, 세부 내역 들어가야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면 향후 앞으로 올라갈 자산은 미국계 자산이다. 달러화 자산이다. 우리 코인 시장에 접목을 해본다 그러면 미국 현물 ETF가 어떤 코인들이 승인이 났는지 그거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은 비트 이더가 되겠지만 나중에 뭐 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솔라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담으면 향후 4년은 미국과 같이 가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벤스 상원의원 부통령 후보 지명 요게 우리한테 우리 자산시장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오하이오주 출신인 벤스 상원의원을 내세웠습니다. 이분은 러스벨트로 분류되는, 이분은 러스벨트 출신이기 때문에 러스벨트 쪽 지역의 표심을 찾겠다는 얘긴데 이쪽에서 수출하는 제품들이 중국이 수출한 제품들과 겹칩니다. 그 뜻은 앞으로 4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더욱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국 현물 ETF 시장에 승인이 되는 그런 코인들을 담으면 어떻게 된다?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